밥도 못 먹고 사는데 무슨 아파트냐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빚더미에 수십만 가구가 몰락하는 중이랍니다. 지금은요 15억 20억이라고 하는 분양가로 떠들어대는데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영끌들이 아무리 떠들어대 본들 이제 자기들처럼 멍청하게 이제 받아주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미분양이 수도권 10만 채가 넘는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의 50%가 넘게 청약 포기이고 전국이 15만 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돈도 없고 형편도 안 되는데 무슨 10억 15억이냐라는 겁니까? 이런 집 살려면 연봉이요 최소한 3억쯤 돼야 됩니다. 연봉 3억 되고 실수령액이 1억 5천쯤 되어야 그래야 겨우 15억짜리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되게 쉽지 않은 얘기라는 겁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줘야 된다라고 계속 떠들어대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죠. 2009년 2010년에도 3만 5천 채 사주는데 7조가량 썼답니다. 썩을 놈들이 말입니다. 지금은요 절대로 정부가 매입해주면 안됩니다. 업계 미분양이 15만이든 20만이든 뭐 왜 사줘야 됩니까? 앞으로 2년만 지나면 악성 미분양이 창궐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어쩐다라고 얘기하는데 개소리를 마구에 대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요 정말로 엉망입니다. 상황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부동산으로 돈 또 벌고 또 사람들 추락시키고 몰락시키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수작질하는 건설사, 시행사, 유튜버, 전문가들 되게 많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욕심내지 않고 조심조심 사는 게 최고입니다.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욕심내지 않아야 되고요. 조심조심 조용조용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욕심내다가는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정말 느리게 살아야 되고 조심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축적의 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마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린 게 최고라고 하죠. 사기꾼들은 느린 걸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런 사기꾼들이 싫어하는 모습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25년, 26년, 27년, 28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하며 지내야 됩니다. 지금은요 건강하게 착실하게 자신의 생업을 잘 지키며 사는 게 제일 낫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물가에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아파트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떠들어 대본들 부동산도 사치품인데 무슨 소용이냐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아끼고 건금 절약하면서 일상을 잘 지켜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빚 없이 생활비 부담 없이 잘 사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은요 너무 많이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 벌어서 자기 통장에 돈 쌓이게끔 하는 게 최고입니다. 전부 다 궁상 모드로 바꾸고 착실하게 일하고 책 읽고 영화 보고 나무 심고 남이 돈을 벌든 말든 남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삶을 챙기며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함부로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엮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노후 준비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시중에 현금이 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왜 혼밥하면서 외롭게 살겠습니까? 쓸데없이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엮여가지고 사기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죽임당하는 걸 피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신중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조심하며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꾸준히 소익을 보는 게 좋고요. 항상 소득, 수입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게 제일 좋고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뀐답니다. 이랬다 저랬다 많이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잘 지킬 궁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11월 한 중순쯤 지나면 단위농협, 단위수협, 축협도 터진답니다. 2024년 한 연말쯤부터 서울의 빌라 경매 이제 우두두 떨어진다고 하고
2025년 한 상반기쯤부터 아파트 경매 물량이 나올 수 있답니다. 근데 좀 지켜볼 일입니다. 왜냐? 최근에 6억 이하 주택 경매를 6개월 유예하는 그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2024년 말부터 서울 빌라 경매 대란이 아니라 2025년 한 상반기쯤부터 2025년 한 5, 6월부터 서울의 빌라 경매가 터지고 2026년 초부터 아마 아파트 경매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저축은행 연체가 8%다 9%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상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 돈 다 날린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위기는 항상 반복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위기가 이번에 또 벌어지는 겁니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아파트 가격이 아니면 빌라 가격이 모조리 반값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알게 되겠죠. 우리는요, 좀 더 우려하며 좀 더 염려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며 지내는 것 말고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과거에 1년 전 2023년 7월에 나는 뭘 하고 있었나? 22년 7월엔, 21년 7월엔, 20년 7월에는 계속해서 뭘 하고 있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또 앞으로 25년 7월, 26년 7월은 내가 뭘 하고 있을지도 또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성실하게 착실하게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함부로 아파트 투기, 영끌 이런 데 걸려들어서 삶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성실하게 삶을 잘 지켜낼 궁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정년 이후에도 또 뭘 하며 살아야 될지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노년의 삶을 불행하지 않게 나름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정년도 금방 올 것 같고요. 그 위의 삶도 뭘로 채워야 될지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돈은 조용히 혼자 보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더욱더 조용히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좀 많이 우려스럽기도 하고 많이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함부로 영끌하거나 비투해가지고 빚지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며 지금을 지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